다음은 네 번째 모듈인 재고 실무 용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가용 재고와 불용 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용 재고란 매장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판매 중이거나 판매가 가능한 실물 재고를 말합니다. 가용 재고는 발주 수량의 근거가 되는 재고입니다. 불용 재고란 말 그대로 현재 사용이 안 되는 재고로 기업이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위해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아니라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필요한 재고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파손 불량 상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없는 재고로 이해하면 됩니다. 검수와 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란 영업 담당이 발주한 내용과 납품 상품 및 수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입고된 상품명과 수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검품이란 발주한 내용과 납품된 상품의 내용을 맞춰보는 작업으로 과일 당도 측정과 같이 상품별 입고 기준에 적합한지 품질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스란 제품이 쓸모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떨어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에는 아래 세 가지 로스가 있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기 로스는 선도가 저하되거나 유행에 뒤처져서 팔리지 않아 발생하는 로스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폐기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나 품질 저하 로스입니다.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 팔리지 않아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입니다. 가격을 인하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되어 가치를 잃어버리는 로스입니다. 세 번째는 상품을 도난당한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로스가 어떤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없어져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회 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회 로스란 고객이 구매하려는 상품이 매장에 없는 결품 상태로 매출이 발생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을 때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입고가 되지 않아 판매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재고가 있었지만 미진열로 품절 상태이거나 발주 부족으로 판매가 완료되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이에 해당됩니다. 납품과 미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품이란 유통사가 제조사에 발주한 상품이 점포로 배송되어 입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납이란 제조사에 발주한 상품이 여러 가지 사유, 예를 들면 생산 중단, 물류 사고, 오납 등으로 점포에 미배송된 것을 말합니다. 미납은 매장에 결품을 발생시켜 매출 기회 로스의 원인이 됩니다. 물류 바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류 바코드란 물류센터에서 매입 배분 작업을 위해 박스 단위 상품에 부여된 14자리 바코드를 말합니다. 물류센터 작업을 위한 바코드이며 점포로 입고된 상품은 물류 바코드가 아닌 상품 바코드를 스캔하여 작업하기에 큰 활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물류 바코드를 상품 바코드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물류 바코드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류 클레임은 물류센터를 통과하여 입고되는 상품 중에 유통기한 임박이나 수량 부족, 파손, 판매 코드 불일치 등으로 매장에서 판매가 불가한 상태일 때 물류센터에 요청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유통기한이 입고 기준일보다 임박하여 입고되거나 바코드가 불일치하거나 상품이 파손되어 입고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류 클레임을 등록하여 매입을 정정하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 매입을 그대로 확정하게 되면 그 손해는 점포에서 책임져야 하기에 꼼꼼한 검품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진열이란 결품 사유 중의 하나로 실제 재고가 점포에 있으나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미진열의 사유는 진열 인원 부족 또는 창고 입고 상태 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진열은 판매 기회 로스의 주요 원인이 되기에 매장에서는 유재고 미진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별 데이터를 추출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품은 빈 공간, 에어스페이스로 매장을 슬럼화시켜서 고객에게 매장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발주와 발주 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주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적합한 시간 내에 매장에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을 제조사에 주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주 요일은 필요한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제조사 및 물류센터로 주문이 가능한 요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케첩 발주를 한다면 오른쪽 제조사의 발주 요일을 확인하여 가능한 요일이라면 왼쪽 발주창에 발주 수량을 입력합니다. 발주가 가능한 요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조사마다 상품 특성 및 생산, 물류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숙지하여 발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동 및 자동 발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동 발주란 발주 대상 상품에 직접 발주량을 입력하여 진행하는 발주를 말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현장에서 결품 상태 및 재고 상태를 확인하고 수동으로 발주를 진행하거나 자동 발주 시스템에 의해 매출 및 재고 특수 요인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진행하는 발주가 있습니다. 자동 발주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 재고 오류를 줄여야 정확한 재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주가 진행이 됩니다. 자동 발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이사항, 예를 들어 고객 대량 주문이나 재고 과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MD와 협의하여 발주를 확대하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입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수란 상품의 박스 포장 단위입니다. 한 박스 또는 한 봉지 안에 상품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말합니다. 박스 포장의 상품이 1SKU라면 입수를 반드시 알 필요는 없겠지만 스팸이나 바카스와 같이 박스 판매가 아니라 낱개 판매라면 정확한 입수를 파악해야 적절한 발주 수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수를 알면 해당 상품이 가격 대비 입수 수량에 대비하여 판매가가 높은지 저렴한지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 한 봉지에 입수가 10개가 1만원이었는데 이번 행사는 12개가 1만원에 판매된다면 더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진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진 상품은 POG 상품 가운데 해당 상품의 재고를 모두 판매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 발주 없이 운영을 중단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소진 상품 사유로는 더 이상 제조사에서 생산을 하지 않거나 판매가 부진하여 현 재고를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진 상품의 경우 알뜰 구매 코너나 행사 매대의 할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진합니다. 수시 정기 재고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시 재고 조사란 점포에서 개별적으로 재고 조사 계획을 세워서 일정에 맞춰 시행하는 재고 조사를 말합니다. 정기 재고 조사란 1년에 한 번 모든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카운팅해서 재고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조사입니다. 정기 재고 조사 후에는 로스 상품이나 역로스 상품은 재고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영업재고 오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재고 오류란 결품 사유 중의 하나로 실제 재고와 전산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시간 재고 조정을 통해 실재고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꿀단지 초코 상품이 실물 재고가 진열되어 있지만 전산 재고는 0으로 인식해서 품절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전산 재고 조정을 통해 실제 재고를 입력하고 조정하여 줍니다. 이러한 재고 조정을 통해 정확한 재고가 관리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자동 발주가 들어가기에 수시로 영업재고 오류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입과 점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입이란 점포 간 또는 센터 간 재고를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점출은 점포 간에 센터 간에 재고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점입과 점출을 통해 각 점포에서 해당 재고가 부족하거나 많을 시에는 서로 점출입하여 재고 가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점출, 점입을 통한 상품 이동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시스템 확정 시 재고가 각 점으로 이관됩니다. DC와 T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C란 제조사에서 물류센터로 납품 후에 물류센터에서 매입하여 일정 기간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각 점포로 점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TC는 제조사에서 물류센터로 보내어 가매입을 잡은 후에 즉시 점포로 배분하여 배송하는 형태입니다. DC의 장점으로는 상품을 각 점포로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점포의 작업을 감소시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상품 회전율과 생산성이 낮아집니다. TC의 장점은 물류센터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신선도와 효율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제조사의 운반비와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각 형태별 장단점이 있기에 DC와 TC를 적절한 구성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인 토트박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란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상품을 입고할 때 담아서 보내는 내구성이 있는 신선 상품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를 말합니다. 사진과 같이 손잡이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접어서 공간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진열 등 소독으로도 사용되어 쓰임새가 많은 상품 운반용 집기입니다. PD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DA란 상품의 발주, 매입 처리 및 재고, 가격 등을 조회하는 휴대용 전자기구,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PDA는 매장에서 직접 상품 실물을 확인하고 발주를 넣을 수도 있으며 재고 오류도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쇼카드의 상품 등록 및 상품 변경 고지에도 사용됩니다. 컴퓨터에서 해야 할 업무를 현장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기기입니다. 건품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역장이라고도 불리우며 점포에서 발주한 상품이 입고되면 입고 수량 및 품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장소 또는 부서를 말합니다. 점포의 모든 상품 출입이 이루어지는 관문이며 매입 확정 또는 점 출입 역시 건품장을 통해 진행됩니다. 납품 차량 및 지게차의 운행, 중량이 큰 상품의 하역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상품 하역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모듈 재고 관련 실무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모듈인 마케팅 서비스 실무 용어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